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는 뭐 평택시 모든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72건 중에서 여러 건 뭐 완성도 된 거 있고 뭐 진행 처리 중인 것도 있고 검토 중장기 검토도 있는데 제가 처리 중인 것 중에서 좀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안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제설용 농기계 지정 및 보험 가입, 그다음에 수당 지급인데 여기서 이제 참여자에게는 직업 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현재 농기계나 트랙터에 대한 이제 보험 이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겨울이 금방 다가오고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 폭우가 많이 내리는 기후로 인해서 올해도 역시 폭설로 인해서 많은 이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떤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제설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그 방재단 그 대원들이 나와서 새벽부터 직접 그 제설 작업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설 작업이 꼭 필요한 건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이게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향후 보험사에서 신규 상품을 출시 시 검토 예정, 이거는 막연한 미래를 지향하는 거고, 또 보험사에서 평택시의 트랙터나 제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만든다는 것도 그거는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재단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없나요? 개인 상해보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없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만 방재단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 다 있어서 이거 이제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 행안부라든가 이제 그 재난 관련 그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걸 좀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DB라고 이제 동부화재에서 검토를 지금 해본다고 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차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만약에 물건이나 재산이나 인체 피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이걸 작업을 하시다가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나요? 트랙터가 사고가 나갖고 뭐 타 차를 피해를 줬든지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이거를 말씀을 행감해서 의원님들이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제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해보험, 개인 상해보험은 시에서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농기계나 트랙터에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영업을 하시는 거니까 영업배상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막연하게 트랙터 보험, 농기계 보험, 기계 보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조금 그런 그래서 거 저희가 제가- 무조건 기다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건의해서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전국 시군구가 방재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최해달라고 한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 저류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연 유아식인데 어쨌든 간에 CCTV를 보고 개인이 다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뭐 시스템을 안비해 줬으면 하는 건데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도로관리과 91페이지에 보면 그늘막 사전 점검 및 서비스 기간 내 수리, 저는 AS 기간이 있어요. AS 기간 내 전체적으로 그늘막이 뭐 1,187개가 돼 있어요, 평택시에. 그러면은 이제 2025년도 그늘막 파손에 대한 무상 AS 이용 수리 완료. 이게 2025년도에 설치한 그늘막만 파손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하신 건지요, 아니면 24년도 거는 미리 점검을 해갖고 수리가 완료된 건지 궁금해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사실은 점검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점검하는 부서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신고에 의거해서 즉시 조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4년서부터 26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30건, 25년도에서는 한 95건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늘막도 예전에 제가 말씀 여쭤봤는데 이게 AS 기간이 2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2년이 지나기 전에 뭐 수리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고장 나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하자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게 더 철저히 대비를 하셔갖고 뭐 우리 시 돈으로 수리하기 전에 AS 기간에 받으면 좋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그늘막을 접을 때 점검을 정확히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면밀히 검토해서 에이스 기간 동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천안을 갔었는데 거기는 좀 매각지도 아닌데 그늘막이 없더라고요. 신호등을 건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늘막이 없으니까 이게 막 햇빛에 가릴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평택이 이거는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 교통행정과에서 신호수 104페이지 보면 이제 신호수 주기 조정 및 횡단보도 위치 조정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1m당 1초 일반은 보호구역은 0.7m당 1초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완화를 해주셨고 우회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 제도색 도래 시 횡단보도 이격 설치 뭐 이것도 저는 뭐 신규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이격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이격 설치를 해갖고 완성이 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자꾸 네, 하시잖아요. 계획입니다. 계획이시잖아요. 예, 바로 이절한 건 그런 아니고. 게 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김 의원입니다. 계속 쉼없이 바쁘시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업무 특성상 좀 그런 면이 특성상.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까? 다 할만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비 요소인 비가 조금만 와도 뭐 특보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성적으로 대처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반복되지 않게 내년도에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사항에서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러 가지 행감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좀 정리 좀 해보자. 책자가 좀 두꺼워지더라도 요거는 좀 행감을 좀 풍성하고 알차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내년 행감은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면 심의, 서면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긴급하거나 단순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하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특성상 위원회가 거의 중요한 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고 해서 중요한 거를 다루지 않느냐. 전부 안전이나 재해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부서별로 위원회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는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긴급을 요하는 거는 충분히 서면 심의로 판단을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좀 중요도가 높고 안전에
더 심의를 기울여야 될 그 부분은 대면 심의를 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59페이지 자율방재단도 역시 잘 챙기고 계시는데 특히 자율방재단의 어떤 복구 장비들이 또 부족하지 않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또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장님 네,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통화하신 거 아시죠? 네, 알고 그 있습니다. 예. 때 지나지 않도록 그 예, 예.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역시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시급한 지역은 좀 빨리 해결을 우리 과장님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버스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들 올라오는 추세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뭐 교육은 하반기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겠고 여긴 없지만 우리 공공용 택시 운행에 있어서도 민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0원, 1,500원 주고 타고 있지만은 결국 예산이 그분들이 공짜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대개 마을 회관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에 마을 회관에서 어디 병원, 어디 일정한 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통행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택시를 이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 혹시 이게 수정이 되면은 대개 병원을 간다고 하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또 시장을 이용하신다면 또 우리 어머님들 불편하게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오세요. 그 마을회관까지 도착을 했어요. 물론 택시 기사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마을회관에 내려다 드리면은 거리가 또 400~500m 걸어서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와중에 우리 집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하면 거기에서 또 불친절이 또 야기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 개정을 하더라도 그 인근 마을 회관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최대한 사시는 곳까지는 좀 모셔다 드렸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용 체계가 그 거리에 따라서 거기에 좀 추가가 되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이제 마을을 선정할 때 예. 기본적으로 그 금액 산정을 할 때 마을 회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이제 목적지를 그쪽으로 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사분들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약간의 뭐 이렇게 유두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되시는 기사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뭐 그쪽 그 기사님들하고 교육이나 이런 거를 별도 한번 또 시행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좀 보완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14페이지에 이거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역시 또 우리 농촌 지역의 버스 그 정류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노선표 등등 해서 이건 네. 9월까지 아까 개선을 마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올해 이제 개선 사항은 조명등 부분에서는 이제 9월 말까지 사실은 어제부로 다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조명등 부분은 그리고 지난번 그 23년도 노선 개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안내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지역에 이제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지비가 보수비가 좀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뭐 유지 보수비나 설치비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행금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총괄 한 7.5억에서 8억 정도 매년 그 정도 설치비와 유지 보수비를 이제 집행을 해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억에서 3억 가까이 이제 부족한 편성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힘들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선표 같은 거는 충분히 그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노선표 네.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비에서 그 나머지 지역 안 된 부분 저희가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올해도 이제 여름이 그래도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또 태풍이 얼마나 들이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끝나면 또 폭설이 또 시작될 겁니다. 끊임없이 기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많이 심혈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의 그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이틀간의 산모감사 결과 추진 계획하고 조치 사항을 이렇게 보고받는 거를 지금 역대 의회에서 서면으로만 봤다가 이제 대면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건 처음이라 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뭐 나름대로 또 잘 정리한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좀 이런 그 조치나 추진 계획이 좀 잘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시기의 문제는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집행부하고도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날짜를 정해서 좀 하는 것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위원장도 계시니까 그 수위 조절 문제인데 지금 뭐 얘기하신 저류지 말고 저류지는 잘 충분히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그 흔히 말하는 하천에 있는 배수관문도 그 전에는 일부만 원격으로 되고 또 일부는 막 그 동네 이장님들이나 그 관련된 또 분들이 가서 막 손으로 막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원격으로 돼 있죠 이제는. 대부분 다 원격으로 배수 펌프장 돼 있고요. 또 사람이 또 나가 있습니다. 저희 위탁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농어촌 공사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 평택호 배수관문하고 이제 중간 중간에 농어촌 공사하고 이제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사전에 예비특보가 뜨면 물을 미리 이제 사전 방류하고 이제 그런 걸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유천동 쪽에 그 민원이 있어갖고 해갖고 꽤 됐어요. 시간은 몇 년 됐는데 뭐그 이장님 막 가갖고 막 손으로 그걸 내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제 위험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실 때 뭐 몇 분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막 혼자 가시니까 네. 뭐 사고 나면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조치들을 뭐 취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최대한 그런 부분은 좀 100%좀 완료되기를 좀 바라고요. 또 신규로 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런 장치를 해서 그 설치하는 게 맞다는 자동 시설로, 생각. 예, 그렇게 지금 지금이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 제설 장비는
이제 뭐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주민분들도 그런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가야 될 거. 하나는 그 상가나 주택에 자기 집 앞에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자연재해 뭐 대책법의 이 조항도 있고 사실 인력이 한계로 인해서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 근데 또 개중의 보도들의 많은 부분은 그런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 사시는 분이 직접 가서 처리할 수는 없으니 거기는 좀 공공의 손이 가야 되는데 장비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럼 이게 지금도 이제 도로에 대한 제설도 사실은 인력이나 또 이게 뭐 폭설이 뭐 예전과 다르게 폭설의 양도 굉장히 많고 또 빈번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요구 사항은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인도까지 하려면 이 인력에 대한 보강이나 계획은 뭐가 있어요? 별도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방재단 쪽에서 이제 마을별로 이제 한두 곳씩 다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해주고 계신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검토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강할지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하고 좀 저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꾸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은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최소한 뭐 충분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뭐 용역이나 뭐 저기 어떤 일당 개념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실비적 개념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 지급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 30주년 제가 행사 갖고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행사하려면 읍면동에 단체 회원님들이라든가 뭐 주민분들한테 와서 좀 협조하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봉사해달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설득과 호응이 좀 있는데 지금은 그건 무리한 요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어떤 방식이라도 할 때 어떤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성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그 집행이 가능하게끔 또 항목을 잘 해서서 그거는 좀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일의 강도에 따라서 약간 좀 달리하고 좀 일의 어려운 쪽은 좀 그에 맞게끔 배정을 하고 단가나 또 그렇지 않은 건 좀 상대적으로 그에 맞게 좀 해서 장비도 필요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럼 의용소방대 복지인데 그럼 의용소방대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재난 상황 시에만 이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부분을 간식비와 소모품으로 변경해서 상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건가요? 예, 당초에는 이제 그 23년도하고 4년도 그 전에는 이제 큰 재난이 있을 때 의용소방대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비라든가 이게 장시간 오래 걸릴 경우에는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지급이 됐었는데 근래에는 큰 그런 사건이 없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아마 불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25년도에는 배정. 지금 의용소방대는 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소방서, 그러니까 주는 소방서인데 예, 예. 우리 시에서 그나마 연관 부서는 자치행정협치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가 더 거의 더 가깝게 많습니다. 예, 일을 그렇습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의용소방대들이 그런 거 말고도 행사 때 보면 뭐 교통 정리라든가 안전 관리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셔서 하시더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좀, 이번에 이제 네. 소모품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같이 넣어놨습니다. 예. 예. 하시는 것만큼의 좀 우리도 좀 지원을 좀 해주셔서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인데 그러면
일괄 예타 KDI 질의 답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이제 지금 9월달에 그 일괄 KDI 그 답변서 내용에 대해 제출했고요. 주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제 교차로 현황하고 이제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제출을 했고, 이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같은 평택 5선간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승 중학교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차로가 이제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한 부분, 그 지역에 대한 여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성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BC가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연세대 산업센터하고 해서 뭐냐면 정책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실제로 이제 경제성이나 교통의 타당성, 정책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영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책성 분석 용역은 언제 나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면서 그 계속해서 그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뭐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재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서 현재 그 KDI 예타에 대한 내용에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언제 확정이 돼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확정이 올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 아마 이제 기재부에서 예타에 대한 부분이 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고시가 좀 내년에 좀 하반기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내부적으로 기재부에서 이것이 예타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 확정될 수는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관련 부서나 기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에 대한 내용이 좀 파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8국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로 정체가 예전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사실 도로의 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시 자체의 사업이나 예산 갖고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거는 뭐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좀 우리 국회의원님들과도 협의를 좀 잘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보면은 그 수요에 비해서 도로의 망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잘 돼 있다면 잘 돼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또 의외로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의 노력이나 그 중앙과의 또 이 국회와의 소통의 여부에 또 따라서 좀 단순히 빚심만 갖고 판가름할 사안은 좀 아닌 부분이다라는 좀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좀 워낙 지체되는 도로들이 많으니까 좀 각별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 유념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로버스 조명시설 설치는 이 동부 고속화도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5번 국도도 그 성토를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로 암컷박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45번 국도만 만들 때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인식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45번 국도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주로 한 거는 서부 지역이나 이쪽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고, 뭐 물론 이미 준공 나서 안 해줄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취하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좀 설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도로과는 계획 단계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로관리과는 준공 시에 인수인계나 또는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재설치를 요구하고 신규 설치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진 것들은 뭐 거기서 하겠지만 혹시 안 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이제 서부내륙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30m 설계 기준 30m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의원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통이 됐지만 그 내용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 설계 시 인도폭 기준 얘기하면서 참 이게 고민이에요. 22년도 10월달에 보행 녹지공원 확보 및 보도 포장재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이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8대 때 7분 발언 한 것 중에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서 7분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어떤 결과들을 냈다라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 그게 잘 지켜지냐에 대한 현실에 있어서는 예산상에 이제 또 어려움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과연 실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으니까 좀 넘어가지만 이게 이 논리로 따지면요. 그럼 22년 10월 이후에 계획된 도로에서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인도폭을 1.5m 이상 확보 추진하고 있으니까 22년도 10월 이후에 설계된 도로를 전체 내용의 설계도와 내용을 제출해라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반영된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본청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낮고 출장소는 더 프로테이지가 낮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이 어느 정도 시속을 유지해서 중앙선을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야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이제 완성된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렇게 다니면 수많은 곳에 우리 도로들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걸어가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버스 기사분이나 운전사분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거나 속도를 정확히 지켜서 준수해서 가다가 그 걸어가는 분을 치웠을 때 회전 공선이 일어나서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는 책임이 없어요. 걸어서 다니다가 다치신 분만 피해가 전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걸어가면서 다쳐서 분이 우리의 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양방향은 아니라도 한쪽에 1.5m의 보도나 보도 형태의 갓길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할 텐데 그래서 밑에 그 이 잘 예시의 도로 설계도는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히 준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유념해서 근데 8m 이상 도로에서 1.5m 확보를 지금 원칙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뭐 8m 도로에서 무조건 다 보도 확보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8m 안 돼, 그러니까 네, 그런 네. 데는 중앙선 없애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도보가 다 가능한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또 교통 법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체계 문제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본청 소관은 지금 팽성 읍밖에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보안등 말씀하신 읍면 네네. 내면 예,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팽성 읍만 빼고. 예, 팽성읍 예, 보안등은 팽성읍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일원화가 사실은 고민하는 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제 서부나 뭐 송출이 안출이나 송출이고 사실은 본청은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인 부분을 더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을 조절을 하든 그 인력이 과연 각각의 부서 읍면동에 배치돼서 동은 아니니까 읍면에 배치돼서 하는 인력과 본청에 추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을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 전체 관리 시스템의 속에서의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저는 일괄적으로 송출, 안출, 본청 포함해서 일괄적인 용역을 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7년 동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꺼져 있는 곳, 없는 곳, 설치가 안 된 곳, LED가 없는 곳, LED 규로 교체가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괄적인 본청에 관할하는 일관적인 건 상대적으로 나아요. 개선이. 근데 읍면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 되는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는 6개월, 1년이 돼도 안 설치돼 있어.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뭐 수십 개 설치하라고 한 게 아니라 1개, 2개, 3개 설치하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여러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필요한 곳일 수 있어요. 더 어두운 곳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그럼 우리 조직 시스템에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이 조직 체계 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읍면별로 업체들을 선정하잖아요. 이 업체하고의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갖는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어.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거를 좀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중심을 잡고 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야. 용역을 포함해서.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여튼 고민하셔서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검토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볼라드 설치는 뭐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많은데 이제 옛날 고덕 신도시 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도하게 설치한 경향이 많아요. 볼라드 설치가. 그러니까 볼라드로 모든 걸 그거로 다 처리하려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유난히 볼라드가 많아. 그러니까 차를 못 기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불법 주차를 막으려고 볼라드 설치하는 게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좀 했어. 도시 미관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또는 보행 환경의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라드 설치의 위치, 폭, 개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 색깔도 마찬가지고 일괄적으로 검은 색깔들이 전체 검은 형태로 된 볼라드 색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재질도 그렇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이 이
교차로 방음벽 이 부분은 그럼 주민과의 협의를 더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용의 지역 방음벽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은 종결 처리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주민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논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중재해봤는데 중재가 어려워서 종결된 거잖아요. 예, 종결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안전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돼 있는데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의 문제에서 주민 간들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 더 진전이 안 된 거죠. 예, 그 용의와 방음법과 관련된 아파트의 주민과 그 외의 주민들의 이견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그 안전의 문제는 저도 현장을 지나다니지만 늘 걱정되고 뭐 보완은 나름대로 했어요. 옛날보다는 보완을 한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좀 아주 100%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 대책은 필요한데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상태는 저는 아니다는 생각을 좀 들고 하여튼 주민 간의 협의나 설득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 화양지구 그늘막 설치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규모가 크잖아요. 화양지구 면적도 넓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외부에 도로나 보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 아직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근처만 도로나 보행자 시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지 나머지 부분은 뭐 전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처음에 지금 입주하는데 원형지 개발 비슷하게 시작을 한 사항이고요. 그 주변에 일부 도로만 간선도로하고 연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그늘막 설치는 예산은 본청에서 담아서 출장소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방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양지구에 지금 일신 건영이 입주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신 건영 또 그 다음에 DL에서 만든 아파트가 9월에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방식에 의하면 그 주변에는 그늘막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지구 내에는 많은 말씀한 것처럼 사업 지구에서 직접 설치하라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합 측에서 추진해라. 예. 조합이 그렇게 하겠대요? 지금 많은 유동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날씨적인 문제도 지금 현재 그늘막 설치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좀 낮네요. 예, 현 기준에 설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실현을 안 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 업체에서 관심이나 그런 협조나 이런 것들을 요청한 적은 있어요? 우선은 주택 조합 자체에서 비대비 비슷하게 꾸림어진 상태인데 아파트 내부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입주와 관련 지적을 한 거 있고요. 그 주변에 관련된 거는 도로 기반 시설에 우선해 가지고 건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늘막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하거나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민은 그거죠. 그러면 입주하고 나면 내년 이제 한 뭐 5월쯤 되면 입주한 곳에 주민분들은 그늘막이 없으니까 그늘막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당연히 누가 봐도 그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하니 또 시민들이 그런 필요들이 분명히 제기되니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좀 분담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난망하다는 부분인 거지. 화양지구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입주하는 노선 위주로 지금 도로 포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각종 그 부대 시설도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 그늘막까지 반영이 돼 있나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개발 지구에 그늘막 설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구한 적은 있어요?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를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거를 다 지금 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협조에 응할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나요? 예, 입주 시기에 맞춰서 별도로 협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그 중복 설치 지주대 일어났는데 교통행정과죠. 그러면 신호등 철주에 통합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투광기가 횡단보도를 비추는 횡단보도 투광기가 있고 신호등에 설치한 가로등 투광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관리 주체가 교통행정과고 일반 가로등은 도로관리과가 관리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신호등 철주에 통합으로 설치를 하면 그 관리 주체가 도로관리과예요, 교통행정과로 할 거예요. 그 협의가 됐어요? 교통지주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제 설치나 그게 파손이나 유지 보수 그러니까 교환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도로가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호등 철이라는 게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네. 신호등 철주가 없잖아요. 들어가지 않죠. 예. 예, 그럼 거기는 그냥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네, 그렇게 협의해 나가서 그렇게 협의해 통합을 나간다.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협의가 필요하다. 디테일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화하면 그거 우리 거 아니니까 이쪽으로 전화하나 또 이쪽은 우리 거 아니니까 이쪽으로 연락해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그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이거 파악하는데 한 몇 개월 걸렸어요. 전화하면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저쪽으로 하십시오. 뭐. 예. 그런 일이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 도로관리과하고 한림녹지과하고 그 가로수를 심은 부분에 그 가로수 주변에 잡초가 나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그 보도블럭 제초 작업을 할 때 그걸 안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안 그거를 건들더라고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이제 도로관리과에 왔습니다. 예, 그런 일 없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 일 없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비를 동원을 해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주변의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나무 심어놓은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깎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유승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하고 이렇게 또 겹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유사한 건데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예요, 사실. 그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력과 장비를 또 재투입시키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 뭐 기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봐요. 맞는데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시면 그 주민분들한테 이해와 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무료 시간이 주거지역 19시에서 18시 상업지역 이 부분이 어떤 의미예요? 주민분들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주간 시간대는 거기 해당 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고 거의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주차장 위에서 특히 이제 구도심 위주로 주차 구역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 주차 수요가 주민 주차 수요가 좀 많은 시간대는 저희가 무료를 계속 좀 유지하고 주간 시간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좀 징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등급을 정하잖아요. 1급지, 2급지, 3급지.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성도 급지를 정하는, 하여튼 급지를 또 정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급지에 대한 요금 체계가 다르고 또 무료 시간을 2시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방식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주차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급지 나누는 거는 일괄적으로 농촌과 도시를 나눌 건지 용도 지역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징수할 건지는 용역을 좀 내년에 있는 주차 수급 실태 용역에 태워서 저희가 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버스 정류장 그 조명등 정비는 그럼 이번 달에 완료됩니까? 네, 어제부로 완료됐습니다. 여기 9월로 돼 있는데 완료를 했어요. 벌써? 네네. 그 현황은 좀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끝으로 지금 천원 택시 운영 시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찍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좀 늦게까지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럼 민원 알고 계시죠? 예를. 네네.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지역에 대한 그 천원 택시가 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어려운 점은 뭐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좀 잘 운영되고 주민 만족도가 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예산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똑버스 현황 이제 현덕하고 서탄 둘 다 지금 운행을 시작했잖아요. 8월 말부터. 네네. 운영을 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떤 좀 상황이나 좀 주민분들 반응이나 또 어떤 뭐 민원이나 뭐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또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오는 거는 아직 기본적으로는 없고요. 그 운행상에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면 지역은 그 어르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앱 사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ARS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고덕 지역보다는 현재까지 저희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봤는데 많이 타시지는 않는 걸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 2, 3개월 운행해보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잘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이제 매 건을 다 집중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적하시고 어떤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땅꺼짐 사고 관련해서 탐사 장비 구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갖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필요하면은 그 요청을 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장비가 고가 장비이고 별도 이제 운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신청을 통해 탐사. 이게 사실은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수도과나 이제 하수과나 우리 저 도로관리과에서 필요 시에는 지금도 이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그
저 점검을 한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장비까지 현재 시점에서 지금 구입해서 운영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입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네. 저는 어쨌든 그럼 임대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라도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거나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집중호우가 아무래도 너무 국지성으로 오기도 하니까 네. 집안도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갖고 뭐 당장 구매까지는 어려워도 좀 주기적으로 뭐 하수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네, 계획을 알겠습니다. 계속 하고 저희가- 계신 거죠? 예,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별도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국토연구원 그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툴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일부 해주셨는데 이 AI 활용해서 한다는 내용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로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 현재도 차량. 그 지금 저희 그 안전 카톡방에 즉시 민원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그 도로관리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그 구조상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수리 기준 마련이나 우선순위를 집행하겠다라고도 하신 거 있어요. 지적 사항에서. 근데 그것도 검토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주셔갖고 이거는 좀 조속하게 해서 좀 실효성,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 임시방편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버스 승강장이나 그늘막 설치라든지 암건의 조명 이런 것들은 여러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사업 인근에 주변에 사업 설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 개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한다거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꾸준히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더라도 사실은 공익을 위한 실속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어떤 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을 강하게 가지시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실속을 좀 챙겨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걸 좀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 초기부터 저희가 설계 내역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 사업 주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 인도 이런 등의 그 볼라드 과안 설치는 저도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가드레일도 그렇고 교통 시설물이 있는 곳에 바로 앞에다 항상 가드레일을 이렇게 몇 미터, 1, 2미터 막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보면. 네. 근데 이게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볼라드도 마찬가지고 가드레일도 마찬가지고 사고 여부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하셔서 이게 도시 경관을 해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역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챙겨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